우리 지역 지방선거 소식을 전해드리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지사 선거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원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김진태 전 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선거 레이더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광재 국회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방송에 모셨었는데 이후에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먼저 강원도민들과 저희 헬로TV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사는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활기가 넘치고 10명 이상 모여가지고 건배사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살맛 나는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이 성공 모델이 전국의 학교가 될 수 있는 멋진 강원도, 전 국민이 사랑하는 강원도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보육교육, 그리고 노후에 안전하게 사는 삶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원도를 만들고 싶다. 강원도지사 출마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강원도는 이제 변방의 강원도 시대를 끝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청와대와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려면 근본적인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나를 후보로 내려면 민주당은 172석을 가진 민주당은 강원도를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5가지를 내놔라. 그러면 강원도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의 내건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좀 출마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숙고를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신 이유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는 아무래도 원주 시민들에게 제가 지난 10년 동안 묵은 과제는 대충 해결을 했죠. 예. 교도소 부지 이전이나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이나 일군사 부지 이전 문제라고 이제 매듭을 졌는데 네. 임기를 다 못 타지는 부분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광재가 도지사 되는 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됐을 때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거냐, 강원도가 정말 전국에 사랑받는 강원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삶의 질이 바뀌냐, 이거에 대한 제가 확신을 갖는 거, 방법을 찾는 거, 그게 중요했고 예. 그래서 약 50분에서 100여 명의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 5가지를 가지고 관철시키면 일단 스타트는 확실한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 수 있겠다라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 요청을 수락하면서 민주당에다가 내건 조건들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이거 대선 때도 공약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번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잖아요. 예. 이제 3번째 이랬으면 강원도에 그걸 우습게 보지 말고 약속을 지키자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 특별자치도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 혁신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로는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도 이제 강원도에 국제학교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우리가 더 키워야 나가야죠. 예. 춘천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옛날에 우리 서울대학을 얼마나 많이 갔어요. 네. 지금은 한 명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특별자치도, 일자리, 교육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출발이라고 봅니다. 2번째는 아무래도 SOC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건 계속해서 뭐 우리 강원도는 낙후된 어떤 교통망에 대한 지적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강원도는 이제 수도권 경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 삼촌 시대, 나흘은 서울의 수도권에 있고 3일은 강원도에 사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데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강릉까지 철도 중앙정부가 안 해주려고 정말 그러다가 그때 따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강릉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수서하고 원주하고 연결하게 되면 이제 30몇 분 만에 강남에서 강원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여주 영월까지 가고 그럼 영월에서 우리가 삼척까지만 연결하면은 대변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목포에서 강릉까지 원주를 거쳐 가는 철도가 확정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 또 이제 전라도에서 오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TX-B는 이제 인천공항을 거쳐 가지고 저기 이제 춘천까지 연결되면 속초까지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삼척에서 고성까지만 철도가 되고 강릉 고성이 되면 철도로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는 강원도가 되면 결국은 수도권 우리가 시대를 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저는 별 볼 일 있는 강원도가 된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강원도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상당히 좀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 세 번째 조건에는 동해안 지역의 재난 방지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해 달라. 네, 네. 바다가 있는 알프스를 만들어야 영동 경제가 일어선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산불, 폭설, 수해가 나는 거는 이건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삼척부터 고성까지 우리가 바다로 나는 소위 임도와 소방도로를 만들고 소화전을 연결하게 되면 네. 그게 걷는 길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도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난 땅이 1억 5천만 평입니다. 예. 1억 5천만 평이면 우리가 서울 면적만 한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땅에 저는 우리가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이나 세계적인 우리가 그 화렵수를 심고 꽃나무 같은 거를 대량으로 식재하게 되면 좋은 관광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1000세대, 몇천 세대씩 사는 그런 타운을 만들게 되면 저는 여기서 일도 할 수 있고 네. 좋은 관광거리도 되는. 그러면 아름다운 우리가 이탈리아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의 뭐 산토리니 같은 마을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네. 프랑스 깐느가 인구가 7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 재해를 예방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원을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주거지를 만드는. 그래서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하면은 저는 거대한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네. 이 서울만한 면적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핑 비치도 함께 더불어 살아나게 되면 저는 이 강원도가 영동 경제가 아주 세계적인 이 수준으로 일어서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사실 우리가 모든 걸 우리 꽃이나 이런 걸 심으면은 사람이 많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좀 있으면 우리가 폐광하게 되는 근로자한테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아름다운 1억 5천만 평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면 세계적인 곳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 삼촌은 같이 좀 엮여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우리 군장병 문제도 좀 심각한데 접경 지역 10만 국군 장병 디지털 강군 육성.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이게 그 우리가 강원도에 10만 명의 국군 장병이 있는데 네. 뭔가 좀 미래를 준비하고 기회를 줘야 된다. 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군대라는 것을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퇴근도 하고요, 가서 온라인 수업도 하고, 네. 디지털 교육을 하고 창업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창업한 장교들도 나왔고요. 아, 네. 영어 공부를 시켜보니까 토익이 400점에서 800점 한 두세 달 공부시키니까 아. 왜냐하면 군인이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10만 장병한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운전면허. 네. 그다음에 이게 디지털 역량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수학 능력 시험을 계속 치르다 보니까 실제로 컴퓨터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생들도 코딩을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언어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지원을 해 나가면 여기서 창업을 하고 하면은 강원도의 젊은 경제가 탄생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면 이번 출마하시면서 주요 공약으로 살이 붙고 조금 더 구체화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당연합니다. 이건 제가 50명에서 100명 이상의 충분한 저는 제가 공약 이행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제가 공약을 직접 전문가들과 현장도 확인하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실 강원도 출신 장관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결단해서 이 5가지를 법안으로 만들고 이 새로운 정부도 이거는 장관제도 한 명 안 주면 이거라도 같이 하면 그래야 강원도민들한테 체면이 서는 거 아닌가. 네. 기본 도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반드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약속하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여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다. 이제 앞서 5가지 이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답하시죠? 저는 민주당이 강원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방법으로 저는 약속을 해야 저는 출마를 할 겁니다. 저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광재가 도지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민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 강원도를 표밭이 아니고 저는 일터로 생각합니다. 일터를 가꾸려면 일할 수 있는 쟁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쟁기가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특별자치도 없고 네. 우리가 GTX와 연결시켜 달라는 거고 1가구 2주택 문제를 소멸 지역은 해소해줘야 우리가 시골에 곳곳에 집도 짓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거를 반드시 얻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원도지사 역대 선거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뭐 재보궐선거 포함해서 4번 선거를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관측 보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많은 우리 시장 군수 출마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을 생각해서는 나오라고 한 100번 건의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입이 안 떨어진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편하게 그냥 국회의원 더 하고 내년에 원내대표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성장하는 거를 많이 생각해 봤지만 제가 강원도 곳곳을 다녀보니까 아니 강원도를 좀 살려주고 강원도에서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더 큰 정치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강원도를 좀 도와달라. 이 절실한 마음에 제가 마음이 움직였는데 예. 어렵더라도 사랑하면 운명을 거는 거고 저는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를 정말 땀으로 적시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 45살, 12년 전에 강원도지사를 했던 이광재와 지금 12년 후에 다시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어떤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 45살 때는 제가 좀 경륜이 부족했죠. 패기는 있었죠. 근데 저는 패기는 여전하고요. 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전 세계를 다녀본 경험, 그다음에 한국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원로들에게 배운 경험 이런 것을 가진 저는 훨씬 더 원숙하게 강원도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전체의 유능한 인재, 강원도 인재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필적할 만한 강원도 진용을 가지고 저는 강원도 전성시대를 확실하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강원도 전성시대를 여야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좀 원숙함이 생겼다고 할까요? 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지금 2년 됐고요. 임기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 있는데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과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강원도지사에 출마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힘든 거죠. 제가 9년 만에 정치에 왔는데 강원도의 원주 시민들이 저의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세종시에 가서 예산 따는 일부터 했고 한 10년 묵은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만둔다는 게 제가 가장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원주도 강원도잖아요. 예.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서도 제가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때 하셨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1년에 정말 10만 킬로씩 제가 다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표밭이 아니고 일터로 열심히 했듯이 또 원주도 제가 강원도지사가 되면 잊지 않고 더 챙기고 강원도의 정말 이 모델을 일자리, 보육, 교육, 노후, 그다음 100원짜리 택시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땀으로 적셔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뭐 최문순 강원도지사 현 지사 같은 경우도 민주당 소속으로 3선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여러 성과도 있지만 반대로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보도들,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단 말이죠. 여하튼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시는 건데 12년간의 또 민주당 강원 도정에 대한 비판, 평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 평가는 도민들이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근데 분명한 건 내 최문수 지사한테 배워야 될 거는 이 강원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따뜻함. 네.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배워야 되고요. 저는 이 강원도가 정말 바다가 있는 스위스나 이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를 넘어설 수 있는 멋진 곳으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운명을 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도민들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 과정도 치열합니다. 거기는 공천자가 확정됐다가 다시 재심을 통해서 경선으로 바뀌고 지금 이제 토요일 날 발표를 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인데 상대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다 장점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더 여당 야당을 떠나서 누가 더 강원도의 미래, 강원도의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느냐가 결국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확실한 협치를 할 겁니다. 저는 죽음의 정치, 이 지지고 볶는 정치를 끝내고 강원도에서는 확실한 여야 협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강력한 당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식당,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두 번째는 서당, 보육과 교육을 확실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는 경로당, 효도를 확실하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여야 협치하면서 식당, 서당, 경로당과 연대하면 저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가 다음 달 10일 출범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선거는 6월 1일 날 치러지지만 어떤 후보들이 당선이 되든지 간에 결국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새 정부와 여러 가지 협력이 중요할 텐데 뭐 후보로서도 그렇고요. 또 지금 현직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새 정부와 강원도의 관계 설정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새 정부는 일단 첫 출범에는 강원도 출신 장관이 없는데 그러면 장관이 없다면 이 특별자치도는 이 5가지를 함께 우리가 민주당과 함께 했으면 강원도민들이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는 여야의 협치를 확실하게 할 거고 저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야 관계를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발전에 여야가 크게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공직 경험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할 때 정말 대한민국의 엘리트들과 일을 관료들과 또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저는 아주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강원도민과 헬로티비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저희 아버님 한자가 강자 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항상 제가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떤 고난의 시절에도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혼을 바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어려운 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강원의 아들 이광재를 여러분들이 좀 더 키워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성공하고 웃고 멋진 강원도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백영월 평창 정선에 국회의원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만났을 때 제가 눈물을 왈칵 쏟을 때 영월 상동에 갔을 때 태백에 갔을 때 폐광촌의 아픔에 눈물을 왈칵 쏟을 때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보람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운명을 함께 바꾸려고 노력할 때 저는 가슴 뜨겁게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원주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